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 단위이죠. 특히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지역 선거구 획정이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련해서 선거구와 관련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먼저 살피겠고요. 이어서 주택법 개정안도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개하기에 앞서서 잠깐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이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이 취지나 활동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 10월 30일 날 헌재 결정에 의해서 지역구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들 중에서 이제 인구 하한선에 해당돼서 이거는 다른 지역을 붙이거나 좀 늘려서라도 좀 다시 재편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이죠. 주로 이제 지방과 농어촌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농어민의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하고 향후에 또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명칭을 이제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농어민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모임의 명칭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8분이고요. 또 새정치연합에서 7분 해서 15명이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몇몇 의원님들이 또 활동을 지금 같이 하시겠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주로 이제 농어촌과 지방 의원님들 선거구 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고요. 공직선거법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 개정안이 입법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서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일정한 선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럼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인구만으로 할 것이냐. 계속해서 인구만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과 또 도시 중심의 의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방과 또 비수도권 그리고 농어촌의 의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면 지금 2대1로 헌재 결정이 내려졌는데 또 1대1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도대체 3대1, 2대1, 1대1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와 행정구역과 또 지세,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행정구역과 또 지세, 교통 여건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기준을 2대1 편차를 지킨다 할지라도 만약에 행정구역이 현재 이제 여러 개 지역의 이 기초자치단체가 묶어서 하나의 지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여진 그런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해당하더라도 특수성을 인정해서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라는 안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 못지않게 국가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영토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역을 관할하는 영토를 관할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전국 저희들이 선거구의 그 평균 면적을 내보니까 한 4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구도 2대1 편차를 지키라고 한다면 선거구의 평균 면적 또한 2대1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담고서 그럴 경우에도 역시 인구 하한선과 상관없이 의석을 한 개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에 2대1, 3대1 편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 의석에 대한 인구 기준을
가장 많은 지역과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작은 지역수의 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으면 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지역의 인구수를 지금 10만 5천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1만 5천까지는 똑같이 한 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2대 1로 줄인다고 하면 전국의 국회의원의 평균 인구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평균 인구수가 한 21만 정도 돼요. 네. 그럼 그것에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 2대 1을 넘지 않게 하려면 하한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상한선은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네. 농어촌과 지방의 이제 그 하한선 그 이하의 의석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헌재 결정대로 인구 편차 2대 1에 맞추게 되면은 네. 수도권 지역구, 농촌 지역구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까? 지금 헌재가 제시한 기준만 가지고 하더라도 전국에 62곳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많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37곳이 인구 상한선을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쪼개서 늘리라는 거고요. 아하, 예. 또 25곳은 하한선에 해당하니까 다른 지역과 합쳐서 줄이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늘리라는 곳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줄이라는 곳은 그것은 농어촌과 지방이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결정이 되면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농 간의 격차, 수도권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지역구가 바로 이제 예. 홍천 횡성인데 네, 예. 그 강원도도 의석수가 줄어들게 예. 되겠군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개의 지역을 조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내려져 있는데요. 네. 저희 지역인 홍천하고 횡성과 또 한기호 의원님의 지역구인 철원, 하천, 양구, 인제 두 지역이 예. 이제 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헌재 결정을 따른다면 농어촌을 대표하는 대표성, 네. 영향력 이거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제 국가의 정책을 다루니까 네. 뭐 지역의 문제만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정책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그 판단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의 농어촌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농어촌의 문제, 또 농어촌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열의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상임위를 그런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지금 도시 지역과 또 비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과의 어떤 정책적인 것이 늘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어떤 갈등이 있기도 하고 네. 또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각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대화해서 어떤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네. 이 균형이 국회의원의 균형이 만약에 깨져봐요. 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치우치겠죠. 것이죠. 그리고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져갈 수 있는 지역구의 예산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농어촌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방과 또 수도권이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고 그렇죠. 헌법 정신에도 그런 정신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아주 뻔한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한 분이 나오셔서 그런 네. 아이디어를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발의하신 내용이 네.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네, 내 네. 지역에서 네, 네. 투표할 수 있는 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포함해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에서 어떤 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황주영 의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고향 투표라는 예, 제도를 또 발상을 하셔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선거 제도의 틀을 바꾸는 상황이 돼서 네. 아마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좀 국민들 알기 쉽게 좀 정리를 좀 자료가 해볼까요? 좋으셨군요. 네, 네.
저희들이 담고 있는 이제 일부 선거법 개정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이상의 자치구 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인구 하한선에 해당하더라도 네. 지역구를 유지시켜주는 방안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1개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관할 면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평균 면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 면적을 따져보니까 405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 810 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인구 하한선과 상관없이 1개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안을 집어넣는 것은 이런 안이 포함되어야만이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대표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칫 이게 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다른 시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그 농어민 단체가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어민 단체에서 더 이상 이 농어촌 지역 의석 줄어드는 거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해서 그분들이 대책 본부를 이제 만들었어요.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거는 농어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도 지금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현행만을 이렇게 꼭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선거구가 바뀌는 것이 그 현역 의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농어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우리 농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공통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에 이제 헌법 소원도 준비하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선거구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무리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 중에 저희가 어쨌든 헌재 결정에 불합리성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분명히 헌재가 내린 결정과 다른 부분의 요인들이 숙고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와 또 지세, 행정구역,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획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기준이 이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인구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근거 그리고 국가 규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해서 이 부분에 구체적인 조항들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헌소의 논리적 근거를 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법률 검토를 이제 마쳤고요. 6월 1일 날 앞서 말씀드린 농어민 단체와 연대해서 저희 소속 지방 주권지키 의원 모임 의원들과 함께 헌소를 제기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시군요. 향후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이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아울러서요. 어떻게 의견을 모아 나가실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어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정개특위가 해야 될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정치 쇄신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번 정개특위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분출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을 얻어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네. 또 하나는 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한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곧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법안처럼 다수의 의견에가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선거법만큼은 우리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로 동여야가 합의할 경우만 네. 개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 속에 저희들이 이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니까 참 쉽지 않은 이제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정개특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헌소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농어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좀 바람직한 모두에게 네. 꼭 필요한 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네. 성원해 주세요. 자, 오늘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지난해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연 우리 국민들의 문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제일 국토위원이니까 네. 국토위원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그때 한참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가 가장 큰 그렇죠.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좀 중요한 현안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아시겠습니다만 김부선 씨를 네. 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국정감사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국감 이슈로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국감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고 끝내는 것은 큰 결과물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냐 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네. 이제 보좌진들하고 함께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법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주요한 내용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안은 네. 크게 이제 4가지 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에 관한 이제 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때 결국은 이제 입주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또 관리 업체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장 군수가 이런 500개 세대 이상의 이제 커다란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여기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참여해 하면 네. 이분이 좀 전문적인 의견도 전달해주고 또 자치단체와의 연결고리도 찾아주고 이러면 훨씬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네. 이런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아파트의 관리비나 사용료나 장기수송 충당금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현재까지는 주택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는 형태로 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파트 입주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게 해주자. 반가운데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돈이 우리가 냈는데 이게 이렇게 쓰여졌구나.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하도록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매우 문제가 많아요. 무슨 네. 이제 아파트의 하자 보수 같은 걸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온 세대수와 상관없습니까? 다 500세대 500세대 이상이에요. 이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이제 감사 요청의 요건을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좀 10분의 1 이상으로 좀 완화시키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좀 완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 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좀 쉬워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제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모든
이 공동주택에다 적용하려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작은 주택까지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럼 적용 대상이 된 단지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실효성이 네.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그 자료도 준비하셨군요. 네, 예. 제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적용 대상이 되는 이제 500세대 이상 단지가 전국의 이제 단지 중에서는 20.3%에 해당하지만 네. 세대수로 따지니까요. 60.2%가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세대수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포함할 부분은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주택법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적용하기 이제 어려운 아주 이제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까지 다 적용하려다 보니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불편함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 단지의 기준을 찾다 보니까 500세대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문자 서비스 받아보면 한결 신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의원님 또 아까 이제 지역의 고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현안 뭐 있습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많은 게 지역 현안이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 영서 지역에 이제 한 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망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횡성 지역에는 원주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이제 그 철도가 지나게 돼서 철도가 지나는데 홍천은 철도가 안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 지역 주민들은 철도 빨리 나달라는 게 가장 큰 수건이라서 제가 국토위원 간 것도 사실은 그 수건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단계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농업인 농촌 지역이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켜주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농민들과 그런 부분을 또 함께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 중이신 또 다른 입법 계획 있으십니까?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을 마무리 짓는 거 일단 좀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정치권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기 위한 그런 자기 혁신, 자기 것을 버리는 작업들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판회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내놨는데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과감하게 쇄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